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봤을 때 초선들이 이렇게 당 지도부에 대해서 물고 빨고 하는 그러한 역사는 없었어요. 내란 프레임이 이번에 야권에 잡혔습니다. 너무 과하게 하니까 이번에는 야권에 내란 프레임까지 잡혔다. 그러니까 특이하게도 보통 예. 덫을 놓으면요, 덫을 놓은 사람은 그 덫이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네. 덫이 안 걸립니다. 네. 근데 특이하게도 민주당은 이번에 자기가 놓은 덫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서 내란 프레임 덫이 걸려버리는 그런 황당한 일이 있어가지고요. 내심 좀 고소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러기도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네. 이 말이 가장 적절했던 지난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 본인들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네. 여기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더 무리수를 던지다가 더 상황을 민주당이 스스로 악화시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카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뭐 화투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사람이 마음이 급하면은 패를 보이기 마련이에요. 이게 이렇게 원래 자기가 좋은 패가 들어왔는데 이게 좀 마음이 급하면은 남들은 어떤 패 갖고 있을까 하다가 자기 패를 다 보여주거든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민주당이 이번에 마음이 좀 급해서 패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원래 그러니까 초선들을 동원해갖고 더민초라고 합니다. 더민초. 네. 초선들을 동원해서 마은혁 임명 안 하면은 국무위원 연쇄 탄핵하겠다, 뭐 전원 탄핵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좀 간을 봤다, 속칭 간을 좀 봤는데 이게 좀 결론이 좋지 않았다. 조금 이제 예. 징조가 있었었죠. 간을 보기 전에 처음에 박찬대 원내대표가요 이런 예. 말을 했었습니다. 마은혁을 임명하면 산불 피해 지원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실언이네요. 그렇죠. 예. 그때부터 약간 조짐이 이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마은혁 후보 관련해서 뭔가 엮어가지고 조건부로 자꾸 이거를 얘기하는 이런 느낌 들었는데 이번에는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그런 황당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야말로 내란 아니겠느냐라는 우리 역풍이 불고 있어서 지금 톡톡히 지금 이 수습하느라고 지금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추선 통해서 좀 간에 본 것 같은데 상황이 좀 좋지가 않다. 상황이 아니다 싶으니까 또 박찬대 원내대표가 직접 나섰습니다. 엄중 경고를 한다라고 하면서 4월 1일까지 헌법 책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중대 결심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예. 이제까지 했던 말이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 특단의 조치. 안 했고요. 예. 최후의 통첩을 하겠다. 예. 아무것도 안 했고요. 예. 뭐 이러한 4월 1일 날 중대 결심을 하겠다. 뭐 별다른 뭐 변화가 있을 거라 예상되진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올 말이 마지막 승부를 걸겠다. 이거 뭐 제가 이제는 학교 다닐 때 네. 엄마 내일은 공부할게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근데 그나마 개인적으로 원하는 중대한 결심, 제가 원하는 중대한 결심은 예. 이현주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뭐 민주당 총사퇴. 의원 총사퇴 뭐 이러면 제가 원하는 것인데 네. 그나마 예상되는 중대 결심은 네. 국회 모든 일정 보이콧, 상임위도 출석 안 하고 본회의도 출석 안 하고 추경에도 협조 안 하고 국회의 모든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라고 하면서 월급은 받아가겠다는 나 거죠. 아무것도 안 할래? 아무것도 안 할래. 예. 예. 그러한 결심이 좀 예상되긴 합니다. 네. 우리 대변인 보시기에 중대 결심 지금 어떤 겁니까? 중대 결심 제가 보기에 한덕수 권한 대행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중대 나오신 분이니까 중대 결심 네. 썰렁합니다. 아, 네. 한덕수 권한 대행을 재탄핵하는 이게 예. 두 번째 탄핵하는 그런 안을 지금 생각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한덕수 권한 대행이 현재 돌아온 지가 지금 일주일 좀 넘었지 않습니까? 아직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다시 재탄핵하겠다. 이거야말로 참 헌법을 유린하는 거고요. 지금 보면 1년의 흐름을 보면 김어준 씨가 유튜브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어준. 그렇죠. 그러고 나서 초선 의원 53명이죠. 더민초에서 이거를 같은 날 오후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김어준이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그럼요. 거 아니면 그 위에 누군가가 또 이렇게 뭐 나이 드신 분이 지금 정치 활동 잘 안 하시는 옛날에 고위직이었던 그런 분이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예. 아니면 뭐 또 어디 밖에서 물 건너서 지령이 내려왔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걸 그렇죠. 다시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지금 돌아간 걸 보면 김어준 씨라든가 초선 의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역할 분담을 해서 뭔가 꾸미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기에는요 이재명 대표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할 겁니다. 뭐라고? 좀 해서 오전에 방송에 나올 것 같은데 예. 이제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숟가락 올려서 네.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이제 뭔가 밑에서부터 의견이 올라와서 자기가 최종 결정한 듯한 이런 모양을 취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대장동 변호사 김필성 씨라고 있습니다. 있죠.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국무회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주율탄핵하면 내란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전부 다 민주당 의원들이요 내란죄에 엮여들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변호사도 이렇게 경고했을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후에 발언을 하고 나면 어떤 후폭풍일지 이것도 지금 아주 관심사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래 봅니다. 예. 뭐 정무적으로 보자면 초선 의원들이 이렇게 다 같이 기자회견을 했다는 거는 민주당에 좀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좀 안타까운 게 민주당이 그래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당이라 하더라도 네. 대한민국 제일 야당인데 우리나라 정치의 큰 축인데 만약에 여기서 초선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왔지만 민주당은 그래도 겸허하게 뭐 다양한 인재들이 많다. 뭐 혹은 뭐 당 지도부에 대해서 뭐 쓴소리를 하는 초선 의원들이 발표를 했다면 네. 더불어민주당에도 미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봤을 때 초선들이 이렇게 당 지도부에 대해서 물고 빨고 하는 그러한 역사는 없었어요. 정말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민주당 당내에서 자기들끼리 스스로 자각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 의원하고 자리를 한번 했었는데 네. 그 여당 의원입니다. 근데 민주당 내부 분위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 있었다. 민주당 의원들하고 네.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어떤 이슈에 대해서 뭐 언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안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끝까지 어떤 의견이 전달이 될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럼 그 의견을 누가 제시를 했겠느냐. 네. 누가 이제 오더를 했겠느냐.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한 사람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그분은 그렇게 관측을 하던데 아까 이제 대변인이 말씀하신 그 내용부터 저는 좀 다뤄볼게요. 김필성 변호사라고 네. 이제 이재명 변호인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예전에 충북동시 사건인가 그 사건 변호인도 아마 맞아요.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야권 진영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김어준과 관련된 소송도 그분이 소속된 로펌에서 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잘 압니다. 왜냐면 김어준이 저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한 거 기소됐잖아요. 그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딱 그 로펌이던데 그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 줄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사도 있었습니다. 매일신문에서 기사도 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보셨는데 내용이 조금 풍부합니다. 줄탄핵을 강행할 경우에는 검찰이 민주당 지도부를 내란죄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민주당 지도부를 내란죄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거 충분히 구속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국헌 논란의 목적으로 헌법기관의 어떻게 위력적 행사를 가하는 게 이제 내란죄인데 예. 이 국무회의 자체가 헌법기관이에요. 예. 근데 국무회의에 줄탄핵을 함으로써 의사 정족수를 떨궈가지고 국무회의 자체가 못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네, 예.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전례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인 판단하기에 섣부를 수도 있지만 예. 일단은 이거를 내란죄로 판단을 안 하면 예. 그러면 계속 이러한 일이 반복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라도 내란죄에 대해서 일단은 기소를 검찰이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고요. 적어도 저는 직권남용에 좀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사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하고 또 지금 여기 그 국회의원의 이러한 줄탄핵이 국회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양보를 해서 뭐 둘 다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이러한 그 줄탄핵은 예. 탄핵 소추안의 남발은 직권남용에는 적어도 해당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직권남용은 최소한 해당될 수가 있다. 그런데 오죽하면 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으로 유명한 김필성 변호사가 먼저 본인의 SNS에 줄탄핵은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란죄의 구속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을 정도냐. 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어제 민주당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줄탄핵 시키겠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아무것도 따지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내란죄에 해당될 수 있는 그 첫 단추를 끼웠다 보는데 네. 지난번에 통진단 사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통진단 사례 보면은 결국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정부를 식물 정부를 만들고 정부 기능을 셧다운 시키려고 네. 했기 때문에 정당이 해산됐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모였냐면 수도관, 가스관, 통신망 이거를 폭파시킨다는 계획을 실제 세웠고 실행하려고 했습니다. 실행 네. 안 됐지만은 예. 그리고 철로를 폭파시켜가지고 철도도 기능 못하게 하겠다. 교통도 마비시키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깔아놓은 기본 인프라, 주요 인프라를 전부 다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건데 지금 국무회 전원 탄핵시키지 않습니까? 16명 중에서 6명 탄핵시키면 1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명이 부족해서 국무회의를 못 엽니다. 정부 기능이 마비되죠. 마비되죠. 그건 뭐죠? 추경도 지금 하자고 하면서 추경도 못 하고요. 예. 목적 예비비 전환도 못 하고요. 각종 예산 법률안도 못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령도 국무회에서 의결 거쳐야 하는데 그것도 부수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가
모든 거 해야 돼 행정력이 마비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통진당 해산 사례처럼 이것도 내란을 목적으로 한 정부를 전복하려는 그런 시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란 구성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런 봅니다. 통진당보다는 훨씬 더 큰 당이잖아요. 네. 그렇죠. 민주당 예. 훨씬 더 큰 당이고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렇죠. 실현력이 훨씬 더 하나만 높죠. 진짜 할 수 있는 당이잖아요. 이 그렇죠. 당은. 예. 이게 그 아까 줄탄핵을 한다는 게 이게 예. 내용상 문제가 있고 형식상 문제를 따져보면 예. 내용상 문제는 그 국무위원 한 명 한 명, 장관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탄핵 사유가 있어야 돼요. 예, 예. 근데 지금 탄핵 사유를 어떻게 기재를 할 것이냐. 근데 무조건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하겠다. 내용상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형식적으로 가면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냐면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빨리 선고해라라고 헌법재판소에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줄타내기 가잖아요. 대통령 선거 5월 넘어갈 수가 있어. 아하. 이건 왜냐면 당장에 서류를 접수하고 어떠한 행정기관이 일정한 탄핵 소추안이 들어왔을 때 접하는 그런 행정적인 그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헌법재판관들 8명이서 대통령 평의에 대해서 막 하고 있다가 갑자기 탄핵이 계속 들어오면 첫 회의를 열어야 돼요. 예. 그러면 평의가 또 미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대통령 선고일이 더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정당 해산 심판에 대해서도 여기서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헌법재판관들이 일단은 다 화가 나지 않을까? 아니 적당히 해야지. 지금 이미 30번을 했는데 네. 지금 이걸로 40번을 채운다고? 45번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45번을 그렇죠. 채운다고? 적당히 해야지. 그래서 이건 정당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헌법재판관들도 고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맞아요. 생각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진짜 법조계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각 전원 탄핵하면 민주당 해상도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특히 저는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적으로 봤을 때, 네. 기한적으로 봤을 때 기한이 늦춰질 수가 있고요.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헌법재판관들의 또 하나하나 사람인데 예. 내심의 의사작용을 받을 수가 있죠. 사실 예. 지금 지금 뭐 5대 3이니 뭐 4대 4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설득을 당하냐 안 당하냐 뭐 이런 문제인 건데 민주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지금 이게 결국 아무 이유 없이 헌법재판소의 업무만 가중시키는 거거든요. 예. 엄청 가중되는 거예요.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헌법재판관들이 본인들이 이제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기존의 생각대로 견고하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대통령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중대 결심 한다고 내일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중대 결심 한다고 그랬는데 내일이 4월 1일입니다. 얘기 네. 들어보니까 만우절이네 생각. 뻥이나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야? 만우절 또 생각나는 또 네. 배우가 있어가지고 예. 마음이 약간 센치해지는데 어쨌든 예. 하필 왜 만우절이 한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그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무죄 선고 때문에 헌재인 재판관 일부는 야 이거를 무죄 사유를 받아봤을 겁니다. 판결을 봤을 거예요. 그러면 다 법률가이기 때문에 이게 고개가 끄덕여지면서 납득이 되면은 오케이인데 지금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야 이거를 가지고 무죄를 만들었어? 야 그럼 우리도 가자라고 하면서 지금 대통령 기각으로 열을 쏠리고 있는 분위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국민을 전부 탄핵시켜가지고 헌재 한꺼번에 보내겠다고 하니까 야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그럼 빨리 결론 내자라고 하면서 지금 4월 4일 금요일이거든요. 이번 주가 네. 4월 4일 금요일 오히려 4월 11일에 하거나 18일에 할 수 있는 거를 당겨가지고 야 4월 4일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하자라고 지금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렇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민주당에서 더 재촉하고 앞으로 당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말씀하세요. 4월 4일 만약에 선고일이 잡히면 4월 4일이든 4월 10일이든 그 전에 마지막 그 민주당의 이러한 그 저지를 치는 거 이외에 마지막 정치적 이벤트가 있는 게 4월 2일 재보궐 선거입니다. 재보궐. 예, 부산 교육감 선거를 제외하고 기초의원 선거구까지 하면 20곳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국민의힘에서 후보자를 안 낸 곳도 몇 곳 있습니다. 구로구나 뭐 전남 담양군이나 네. 그런 걸 제외하더라도 이 재보궐 선거가 약간 여론의 지표가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많은 여론조사가 나왔지만 재보궐 선거의 결과가 헌법재판소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반영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 이벤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총력을 오늘 내일은 좀 총력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가 그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만우절에 그 생각나는 배우가 누구예요? 예.
영웅본색에 장국영? 제 마음속에는 영웅입니다. 아, 예, 저는 주인말보다 장국영을 더 좋아했었어요. 알겠습니다. 괜히 물어봤네. 네. 예, 그건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그 한덕수 대행 재탄핵하고 그 다음에 뭐 최상목 부총리 탄핵하겠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고 그 와중에 또 이렇게 법안을 또 새로 만든다고 해요. 법안을 새로 만든다 그래갖고 이번에 이미선 문영배 대행 관련해서 이분들에 대한 후임자가 지명이 되지가 않으면은 계속 또 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만든다고 하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를 스스로 언급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문영배 이미선 퇴임 후에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목 2명을 새로 임명을 해서 기각을 만들려는 것이다라는 네. 시나리오 지금 공공연하게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네. 이걸 가장 두려워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두려워하는 거는 개는 짖지만 기차는 간다. 아하. 이런 현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가 굉장히 강골합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봤을 때도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막 호통치면서 의원님들 제대로 하시라고 약간 강골한 약간 어르신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고민정 의원하고 한 거 꼭 한번 보셔야 예, 돼요. 예. 민망했어요. 예, 약간. 그러니까 법을 모르냐 말이 되는 네. 소리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강골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권한 대행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충분히 행사하겠다는 것이고 민주당이 아마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마은혁은 임명 안 하면서 왜 대통령 2명을 임명하냐라는 것인데 자 국회 추천모 씨 있고 대통령 추천모 씨 있잖아요. 한덕수 총리의 일관된 입장은 뭐냐면 국회 추천목은 국회에서 합의를 해와라. 네. 이거였어요. 합의를 안 해오면 임명을 안 하겠다라는 것이고 대통령 추천목 씨야 뭐 권한대행이든 뭐 대통령이 돌아와서 임명을 하시든 그 시기에 맞게 4월 18일이 임기 종료니까 임명을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이 낸 이 그 기존 재판관에 대해서 후임자가 임명할 때까지 계속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이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문제점이 한 2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는데 두 가지. 첫 번째는 이거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려면 개헌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헌법 제112조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6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제7조에 재판관의 임기에 대해서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 연임이라는 거는 재임명입니다. 예. 재임명을 해서 또 6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연임인 거고 임기 자체를 연장하려면 헌법 제112조를 개헌해야 되는 거예요. 개정 헌법 해야 되는, 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런 법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또 문제가 뭐냐면 민주당에서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잖아요. 통과가 되면 한덕수 총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야 이거 그냥 2명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후임자가 생길 때까지 연장이니까 그런데 후임자 만들어주지 해서 바로 임명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또 시간 끌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과정이 진행될 것인데 오히려 민주당이 이러한 법안이 헌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있고 한덕수 총리의 임명을 재촉할 뿐이다라고 관평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이제 헌법하고 법률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도 이건 나옵니다. 네. 하위법은 상위법을 뛰어넘을 수 없다. 어허. 아주 기초적인 수준인데 이거를 모른다는 게 참 개탄스럽고요. 그다음에 법률안 자동 공포 이거를 좀 노리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뭐냐면 국무원들 전원을 탄핵시키면은 밑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권한 대행을 승계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밑에서 권한 대행을 승계받은 사람들이 제2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자동 공포를 생각하는지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승계를 권한을 승계받은 사람들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게 거부가 됩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국무위원만 다 날리면은 법안을 국회에 통과시키면 자동 공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에서 얼른 깨어나시라 그 말씀도 드리고요. 얼른 마지막- 깨어나시라.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마지막 하나로 지금 그 여야 합의된 재판관들이 지금 올라와야 된다고 한덕수 대행이 권한 얘기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도요. 강일원 재판관이라고 있습니다. 있죠. 이분도 바로 여당 한 명, 야당 한 명, 그리고 여야 합의로 한 명 했던 그 한 명이 바로 이 강일원 재판관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마은혁 후보는 여야 합의가 안 된 후보지 않습니까? 그 마은혁 후보자는 완전 좌파 그렇죠. 찐접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인민노련 출신에다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여야 합의가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예. 지난번에 선례에서처럼 합의가 되면 오케이,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선례에 따라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중대한 절차의 하자도 있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서둘러서 진행을 하는 것에는 결국 한 사람 때문이라는 그 지적이 나오고 그런 분석이 나오죠. 이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선거법 사건 2심 그때 네. 우리가 무죄를 나왔을 때
우리 대변인님이 나라 이름 표정을 짓긴 했지만 이 대법원 선고가 생각보다 빨라질 수가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2심 소송 기록이 생각보다 빨리 지금 대법원에 바로 갔고 그다음에 검찰에서도 바로 다음 날에 이거에 대해 상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조바심을 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처음에 이제 무죄 나왔다가 수요일 날 좋아했다가 좋아했다가 목요일 날 검찰이 바로 상고장 제출해서 빨리 제출했나 했다가 예. 금요일 날 고등법원이 바로 소송 기록을 바로 대법원에 보냈어요. 예. 그래서 사건 번호가 금요일에 바로 나왔습니다. 2025도 4697입니다. 2025도 도 4697 예. 대법원 사건 번호입니다. 지난주 예. 금요일에 바로 나왔어요. 예. 수요일 선고인데 대법원 사건 번호가 금요일에 바로 나왔던 예.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 굉장히 이례적이고 뭔가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것이고 네. 만약에 이재명의 유죄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러면 상고장 접수도 일주일 있다 했을 것이고 예.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도 안 20일. 받았을 거예요. 예. 안 받으면서 또 며칠 지나갔을 것이고 항소 유효소 내는 게 20일 꽉 채웠을 것이고 해서 한 40일 정도의 시간을 벌었을 텐데 지금 40일이 이틀로 단축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오히려 지금 조바심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희 방송에 김익현 변호사님 나오셨고 부장판사 출신의 김익현 변호사님 나오셔서 차라리 물론 네. 넉넉하게 1심하고 똑같이 나왔다면 물론 좋았겠죠. 근데 차라리 벌금형 애매하게 나온 것보다 네. 그냥 무죄가 나왔다. 벌금형 80, 90 나온 것보다 무죄가 나왔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항소를 할 수 있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네. 상고를 한다는 게 아니라 검찰에서 이제 무죄가 나왔으니까 상고를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 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봅니다. 좀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도 그 말씀 좀 드릴게요. 맞아요.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만약 80만 나왔다 그러면 예. 상고를 못 하죠. 왜냐면 이게 형량 가지고 얘기하려면 기본 10년이 넘어야지 상고를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무죄 나온 게 더 신속한 절차를 위해서는 더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헌재가 왜 시간을 끄는지 납득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것도 이제 민주당이 두려워하는 부분을 스스로 밝힌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댓글에 보면 제가 뭐 4대 4다, 5대 3이다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제가 아까 이제 5대 3이라고 네. 짧게 얘기했다가 4대 4다 이렇게 댓글했고 저도 뭐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8대 0이면은 진즉 결론이 나왔겠죠. 8대 0이면 그렇죠. 진즉 결론이 나왔을 텐데 이게 갈수록 기각이나 각하 의견이 강해지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특정 성향의 분들이 보셨을 때 이건 뭐 누구나 알고 있겠죠. 문영배 패밀리가 봤을 때 이거 아무리 봐도 기각이나 각하 의견이 강해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길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태까지 뭐 보수 언론에서는 종종 다뤘죠. 왕왕 다뤘는데 지난주부터는 약간 좀 기류가 더 넓어졌어요. 좀 폭이 넓어져가지고 SBS에서 5대 3이다. 5대 3 뭐 대드락 상황이다 이렇게 네. 보도를 했었고 이번에 한국일보가 나섰습니다. 토요일에 보도를 했는데 이거 보수 언론이 아니에요. 한국이 뭐 중도라고 하지만 이제 중도좌파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한국일보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헌재에 이상 기류가 있다. 재판관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고 평의마저도 최근에는 제대로 안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암묵적으로 다 알고 있었는데 네. 보도는 하지 않았던 것이 그렇죠. 레거시 미디어에서 이제 신호탄을 쐈습니다. 예. SBS가 신호탄을 쏘고 또 지면지에서는 한국일보가 신호탄을 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아마 이러한 보도가 속속들이 나올 것이라 보여지고요. 네. 사실 이러한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요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든 뭐 고등법원이든 판사들 내부 얘기는 보도가 잘 되지 그렇죠. 않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디어들이 기다리다가 보도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 보여지고요. 예. 이 이유는 박찬대 원내대표는 납득이 안 된다. 왜 시간을 끄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의미냐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부장이 대리한테 금요일 퇴근하는 5시 50분에 일거리를 주면서 네. 김대리 이거 월요일 아침까지 해놔. 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아.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줄탄핵을 연속으로 했잖아요. 네. 본인들이 이렇게 일거리를 엄청 주고 나서 야 왜 빨리빨리 일 안 해? 지금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납득이 안 되는 거는 우리는 다 납득하고 있는데 민주당만 납득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예, 그 안에 이제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면요. 예. 예, 재판관들이 평일을 거의 열지 않았다. 이틀 동안 안 열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원래 매일 열었었는데요. 네. 지난주에 26일 날에는 평일을 열었는데 30분도 열지 않았다 그러고요. 어허. 27일에는 아예 평일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기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평일가 열리는 곳이 헌재 303호입니다. 네. 303호 근데 이 303호에서 길을 가까이 되지 않아도 밖에서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다. 아하. 고성 하여튼 고성이 오갔다. 그리고 네. 또 하나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연구관 TF 있습니다. 그때 TF. 문영배 재판관이 그때 뭐라고 했죠? 이 연구관들이
짜주는 대본 주는 시나리오, 것도 시나리오. 대본 예. 이거를 했을 정도로 유명했던 것인데 여기서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재판관들이 이 TF에다가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변론이 전결된 게 거의 한 달이 지금 다 됐거든요. 네. 한 달 넘었죠. 예. 한 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료 요구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헌법재판관을 지낸 변호사 하는 말이 이거는 뭔가 안에서 제대로 얘기가 안 돌아가고 있는 거다. 즉 지금 기각에 대한 의견이 많은 거고 누군가는 이거를 막으려 그러고 누군가는 이거를 뚫으려 그러고 그런 첨예한 지금 수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기각 표가 더 많고 이건 5대3 이상 즉 5대3이거나 4대4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그러니까 TF에 자료 요청도 하고 길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오히려 이제 지금 야당에서 뭐 이미선 문영배 지금 재판관에 대해서 임기 연장한다 이러는데 당사자들은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아 이거 짜증나 죽겠는데 만세하고 나가는 거죠. 예, 만세하고 아몰랑하고 나가고 네. 싶은데 왜 이렇게 길어지는 거냐? 그래 저희 네. 상상입니다. 이게 상상인데 이제 제가 여기서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게 한국일보 기사가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같은 내용이 또 조선일보에서도 오늘 비슷하게 또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국일보나 조선일보나 상당히 법조가 강한 회사입니다. 그렇죠.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는 뭐 수사관들이나 그 법조계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재판관들이나 검사뿐만 아니라 좀 전반적으로 다양한 두루두루 취재를 하는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연구관들 사이에서 얘기가 많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나 그런 그렇죠. 생각이 연구관도 듭니다. 불만이 있는 거지. 돌아가는 연구관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303만 앞에 그렇죠. 야또 소리 질렀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제가 뭐 취재 팁을 좀 드리자면 결국에 뭐 민주당이 법안도 냈지만 네. 뭐 본인들이 스스로 나갈 수가 있어요. 네. 그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들이 4월 18일이 마지막 임기면 4월 18일에 퇴임식을 한단 말이에요. 퇴임식, 예. 퇴임식이라는 게 절차가 있어요. 퇴임식에 준비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기자분들께서는 헌법재판소 주변에 꽃집을 취재하셔야 됩니다. 꽃집. 그래서 꽃을 준비하냐, 준비를 안 하냐. 네. 또 퇴임식에 대해서 뭐 약간의 캐터링 서비스를 주문했냐 안 했냐, 뭐 케이크를 준비했냐 안 했냐, 예. 요거를 취재를 하셔가지고 야 퇴임식 준비했다. 예. 그러면 퇴임식은 일단은 준비했다는 건 나간다는 것이고 아하. 그 전에 평일 날짜를 잡았냐 안 잡았냐 그렇게 수순을 역으로 맞춰가면 돼요. 네. 평일을 잡았다. 뭐 이렇게 그런 다음에 퇴임한다 이게 아니라 퇴임식을 잡아놨다. 그런 다음에 평일을 잡아가냐 이렇게 역으로 취재를 하시면 좀 시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문현배 이제 고난 소장 대행이 좀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부부와 함께 테니스 경기 나가는 거 네. 이거를 본인이 SNS에 올려가지고요. 다른 이제 SNS 올라온 게 아. 드러나죠. 드러나서 문영배 소장 대행 부부가 테니스 경기에 나간다. 이제 이게 또 언론에 좀 보도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이런 중차대한 상황, 대통령의 복귀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부부끼리 동반해서 테니스 대회에 출전한다. 이거 좀 그 국민들 보기 납득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문영배 소장 대행이 얼마 전에 핸드폰을 바꿨어요. 핸드폰도 단말기도 바꾸고 번호도 바꿨다 그러는데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제 민주당과 소통하는 거를 나 이제 더 이상 소통 못 하겠어 라고 하면서 그 의미로 바꾼 건지 아니면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바꾼 건지 무엇인지 아니면 둘 다가 아닌지 알 수는 없으나 굉장히 문영배 소장 대행에서 입장에서는 뭔가 심상치 않은 조짐이 있기 때문에 예의 주셔야 된다. 소통하기 힘들어서 바꾼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 많이 돌았잖아요. 그렇죠. 많이 소통하기 돌았죠. 힘들어서 그냥 네.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는 그런 그렇죠. 식의 지라시가 돌기도 했었다. 나 이제 예.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래. 네, 그리고 돌아갈래. 앞으로 남은 생이 예. 20-30년 될 거 아닙니까? 네. 밖에 나와서 지금 문영배 소장 얼굴과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도 밖에 친구도 만나고 사회생활도 하고 동네 슈퍼마켓도 가야 되고 그러는데 그 얼굴 이름 다 노출된 상태에서 역사적인 죄인이 된 상태에서 갈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인간적인 고뇌, 나 다시 돌아갈래. 이런 고뇌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썸네일에 문영배 대행도 한번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도 넣고 싶어가지고 그 저희가 AI 한번 돌려봤는데 애니메이션. 너무 미화돼서 나와가지고 그냥 뺐습니다. 예. 탁월한 너무 선택입니다. 잘생기게 나왔다. TMI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당이 헛발질을 계속하니까 여당이 오랜만에 좀 각성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란 선동죄, 내란 음모죄로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 그리고 김어준 등을 이제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고발한다고 하는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국힘이 잘 각성 안 하잖아요. 네. 잘 안 하는데 오랜만에 각성한 것 같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약간 후지산 대폭발쇼 이런 거 빡 쏴버리니까 네. 우리 각성했다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하고 좀
약간 타이트하게 나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했던 게 장애 네. 투쟁은 안 한다고 진작에 얘기를 했고 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입법적인 공격인데 네. 아무리 입법적으로 발의를 하고 공격을 해봤자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될 것은 자명한 것이고 네,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그 고발 조치나 이런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저지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민주당 초선 전원과 김어준 등을 고발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네. 이거는 국민의힘의 본연의 스타일은 아니에요. 예. 그 기존의 보수 정당이 갖고 왔던 본연의 스타일이 아닌 것이 이 보수 정당은 상대방이 아무리 뭐 이런저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도 야 우리는 거기에 동조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냥 법과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했을 때 이 내란 선동에 대해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고발 조치를 하는 것이라 보여지고요.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 네. 여기에 대해서 압박을 계속 가해져야 됩니다. 네. 아하. 예, 압박을 계속해서 가해야 된다. 좀 저 늦었다 좀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전 그런 일 없다고 보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마은혁 후보가 헌재에 들어갔다 해봅시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마은혁 후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이 부여받은 임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유석열 대통령의 기각을 인용으로 바꾸는 또 그런 역할을 안에서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최선을 다하겠죠. 그러면 결국 입법부가 사법부,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 위에서 전부 다 조종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헌법이 규정한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고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공화국이 아니라 이재명 왕조국가나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새로운 북한 못지않은 김씨 왕조국가가 이씨 왕조국가로 남한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빨리 법적으로 대응해가지고 강력하게 응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대변인님 좀 보험 같은 거 하나 더 들어주세요. 발언을 좀 세게 근데 가시는데 정말 야. 왕조국가 될까봐 걱정됩니다. 예, 정말로. 그런 걱정하시는 이- 분들 네네. 계시죠. 진짜 왕조국가가 네. 그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행정부만 장악하면 왕조국가가 아닌데 네. 행정부, 사법부, 다 가져오면 입법부 다 갖고 가면서 헌법재판소까지 지금 갖고 가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건 정말로 그냥 대한민국이 그냥 제명민국으로 이름 바꿀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29일 기자간담회 해가지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탄핵 예고 배후에는 이재명 대표와 김어준이 있다. 이건 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이 대표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 음모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아까도 잠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김어준의 지령일지 아니면 이해찬과 백낙정의 지령일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예. 이 정도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 정도 발언이 나왔으면 네. 누구의 지령이 있었다라고 발언이 나왔으면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중에 네. 적어도 몇 명은 이 기자회견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 흘려준 겁니다. 난 하기 싫어. 난 하기 싫은데 다 쓰래. 근데 왜? 뭐 지령이 내려왔대. 뭐 누구에게 부탁해가지고 한해서 초선 의원들 지금 텔레그램 방에 난리야. 다음 수수는 재선 의원 한대. 그다음에 삼선 의원 한대. 초선이 먼저 해달래.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70명 중에 이 자리에 서기 싫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 흘려가지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소스가 있기 때문에 야 이거는 지령이 내려온 거 아니냐라고 발언을 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혹은 김어준 씨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러면 뭐 명예훼손으로 또 고소를 하겠죠. 그럼 그때 가서 이제 너네 흔들림에 대해서 또 증거를 깔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지금 그 사안이 예견되는 겁니다. 네. 그 자리에 서기 싫으면 의원 그만두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아니 누구는 공천도 안 줘놓고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제가 보기 아까 이 할아버지 몇 분도 있잖아요. 이 두 분 정도 네. 이 두 분들이 뭐 어떻게 결정을 했다기보다는 제가 본 김어준 씨하고 이분들이 지금 어떤 협의체 결사체가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를 이제 셧다운 시키자 이런 결사체가 내부적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거는 자기들만 결정한 게 아니야. 지난번에 왜 이재명 대표가 홍대 가서 누구 만났었죠? 중국 출신의 중국인들 언론인들, 그러니까 중국 정보기관이라 할 수 있는 그분들을 비밀리에 만났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이분들 국내에서만 모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물 건너서 온 지령이 있지 않을까 굉장히 의심스럽다. 이 부분을 저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오늘 일단 고발을 한다고 하니까 이 메시지에 또 주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몇 시에 할 것 같아요? 글쎄 오늘 중이니까 네. 아마 기자들 이제 카메라 팀들 생각하면 오후 2시가 적절하지 않을까 오후 싶습니다. 2시 정도에. 네네. 예. 또 대학 동문이잖아요. 중대 결심. 네. 예, 중대 중대 결심. 결심한다고 네. 하니까 예, 뭐 새로운 네네. 내용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한덕수 대행은 지금 뭐 한덕수 대행 얘기 좀 해보자면은 한덕수 대행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야당에서 뭐라고 네. 하든 간에 야당에서 뭐 탄핵하라. 이미 탄핵 한번 당해봤는데
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신경 이미 쓸 이유가 없어요. 산불 피해 회복에 그냥 집중하고 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산불 피해 지금 복구하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들의 여당의 표현에 따르면 폐악 프레임을 자동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렇죠. 네네. 지금 한덕수 대행이 자신 있게 지금 이렇게 아예 대응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미 헌재에서 한번 판단 받았지 않습니까? 네. 비록 절차적 하자는 있다 할지라도 이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요. 네. 한덕수 코랑 대행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내거나 아니면 뭐 달래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해봤자 또 다시 돌아오거든요. 만약에 한덕수 코랑 대행을 재탄핵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아오는 속도만 더 빨라진다. 네. 만약에 이번 주 탄핵시키잖아요. 어쩌면 다음 주에 돌아올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사유가 똑같기 때문에. 바로.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코난 대응은 뭐 굳이 민주당의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굳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 그래 봅니다. 사실 그 마은혁 임명 안 한 거 자체가 문제가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최상목 부총리 탄핵 심판에서 이미 최상목 부총리와 관련해서 이제 헌재에서 이미 밝힌 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한덕수 대행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같은 사유로 똑같이 두 번 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 결과가 뻔한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자동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정말 이러한 경우를 이제 변호사들이 보기에는 개꿀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개꿀. 예. 그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재탄핵을 하면 또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세금으로 변호사비 주겠죠. 한 예. 1,500에서 2,000 주겠죠. 예. 지금 그 자세한 내용을 안 밝히고 있어요. 그것도 국회가. 민변이 받겠죠. 또. 네, 민변에 예. 출신 변호사도 누가 받을 것 같은데 그 변호사도 알아요. 이거 어차피 말도 안 되는 사건인 거를. 근데 뭐 돈을 주니까 일을 하는 개꿀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한덕수 그 총리에 대해서 이미 결정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파면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인사들이 엄청 비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방구냐라는 건데 저희가 탄핵이 비슷한 게 징계위원회나 징벌위원회입니다. 네. 그 징계위원회를 징계위원으로 변호사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 그러면 잘못한 게 있어요. 근데 이 직원이 잘못했을 때 뭐 정직 감봉할 정도이지 이걸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리고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 결정문에도 뭐라 돼 있냐면 대통령의 행동이 뭔가 잘못된 점은 있다. 뭐 선거에 개입을 한 뭐 여진이 있어 보일지언정 파면 정도는 아니다. 다 이런 식이거든요. 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당연히 재탄핵을 하면 결과는 빨리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것도 그러한 문제로 또 흘러갈 것이라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총리실 내부에서 해도 너무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 총리실에서 야당의 압박에 대해서 이거 지금 해도 너무한다. 왜냐 지금 산불 피해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미국의 지금 관세부가 뭐 25%를 때린다 여러 가지 뭐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한덕수마저 다시 한번 탄핵할 경우에는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또 없어지게 된다. 네. 그럼 나라가 그냥 무정부 상태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예. 그 한덕수 총리가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12월 3일에 계엄 선포가 있고 나서 예. 여론이 우왕좌왕할 때 네. 국민의힘의 지지도와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다소 좀 소폭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뭐였냐면 뭐 전한길 강사님의 역할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2차 반등이 뭐냐면 민주당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에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러한 지표를 본인들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재탄핵을 하면 본인들의 여론 지표가 또 내려갈 것이다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지금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이재명 구하기 위해서 지금 무리수를 계속 던지는 것이죠. 예. 그렇죠. 예. 그 배경은 이제 헌재가 지금 5대3 내지 4대4라는 것을 확인을 거의 했다고 봐야 돼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 후보를 굳이 억지로 이렇게 밀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뭐 다 여러분 아실 거라 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지금 한덕수 대행을 흔들어대니까 아니 제가 한덕수 본인 입장이라면은 아니 마은혁을 임명하고 싶어도 이런 식으로 괴롭히면은 안 하죠. 안 하죠. 기분 나빠갖고 안 해 이렇게 오히려. 할 것 같은데 민주당이 참 마음이 급한 거 아닌가 좀 생각이 그리고- 드네요. 그리고 약간 직무 정지 기간 동안에 좀 휴식을 취하고 오셨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전투력이 많이 올라가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대변인께 여쭤보고 싶은 네네. 게 정부 여당도 그 대응책을 상당히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뭐 단순히 오늘 고발 같은 게 아니라 상당히 좀 적극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일단 뭐 어떻게 보면은 정당방위 개념으로다가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하려면은 사실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뭐 근데 이게 대행도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거부권뿐만 아니라 일종의 뭐 비상조치 같은 느낌으로다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내란 수준으로 이를 선을 넘어섰다라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퍼지게 되면은 이렇게 뭐 정부 여당에서 일종의 비상조치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해석이 나오는데 어제 예. 긴급 현안 관련 경제관계 장관 간담회를 열어서 보도자료를 이례적으로 일요일 날 뿌렸습니다. 아하. 이례적으로
일차적으로 일요일 날 최상목 그 경제부총리 기획부장부 장관하고 필수 추경. 과기부, 농식품부, 산업부, 중기부, 국조실 장관들이 모였어요. 기재부, 국토부 차관도 모였어요. 그리고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도 왔어요. 예. 그렇게 모여서 일요일 날 회의를 한 거예요. 야, 이거는 사안이 굉장히 심각하다, 대한민국이. 그러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정말로 읍소하는 심정으로 국회를 상대로 해서 자료를 낸 거예요. 예. 국회를 상대로 냈다는 것을 민주당을 상대로 낸 거예요. 민주당 제발 좀 협조를 해달라. 지금 주력 산업의 생존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다. AI 첨단 산업 때문에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고 있고, 또 산불에 대해서 추경 경제도 있고, 또 내수 경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너무나 힘들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네. 장관들이 회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평일에 하지 않고 주말에 한 점, 주말에 회의를 한 다음에 이거를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배포를 한 점, 그리고 거기에 날짜까지 박았어요. 4월 중으로 좀 도와달라 라고까지 발표한 점, 여기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리는 거고요. 정부 내부 기류가 지금 행정부 내부에서도 진짜 민주당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볼멘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지금 첫 신호타는 기자회견이었지만 그 다음에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네. 네. 그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경북 갔을 때 반응 그 보시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망자가 29명이 났고 이재명이 27,000명이 됩니다. 지금 예. 집과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체육관에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무슨 대통령이 뭐 유사하듯이 이런 장면 하니까 사람들이 치아라면서 옷을 막 던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